앞에 1문단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의 내용을 보시면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차이점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광학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리렌즈를 통해서 빛을 뭐한다? 모은다라는 뜻이죠. 집속하다라는 건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은 무엇을 사용해서 전자빔을 사용을 하고요. 결국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뭘 통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집속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점이 나오면 동시에 뭐도 나올 수 있다. 공통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라고 얘기해서 공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이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요, 뭘 통해서 시료의 가시광선을 비추고요. 그 다음에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그러니까 뭐야? 가시광선을 쏴서 거기에서 이제 산란되어 온 빛을 어디로 다시 모아요? 유리렌즈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데, 근데 뭔가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작은 크기가 매우 작은 점광원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에 의해 자, 이런 비문학 문제 풀 때요. 회절 현상이 뭐지?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밑에 반드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밑에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돌다라는 뜻이죠. 절은요 굴절되다 할 때 그 절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맥락상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뭔가 빛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뭔가 의도대로 잘 안 되는구나 정도는 유추하면서 넘어가실 수는 있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광원보다 더 큰 크기를 가는 간선 무늬를 가지게 된대요. 얘들아 무슨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빛이 나왔는데 근데 내 빛을 쏴줬던 그 빛의 근원보다 훨씬 더 큰 뭔가 무늬가 생긴 상황인 거죠.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원반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출발한 빛. 그러면 이 출발한 빛에서 이 일정한 두 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 이 일정한 두 점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광원이 되는 거죠. 일정한 두 점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에 스크린 위에 두 개의 에어리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에어리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러면 에어리 원반이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심 사이에서의 거리가 요 얘기인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뭐 하게 돼? 원반의 크기에 비해 이 거리가 너무너무 작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뭐로 보여요? 하나의 원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사물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계점에서 즉 이 한계점은 사실상 뭐예요? 두 개의 원반이 하나처럼 인식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 시점에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가 곧 뭐다? 해상도다. 그럼 해상도의 개념이 등장하네요. 자, 그럼 해상도의 첫 번째 개념 뭐다? 시료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들아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대체로 현미경의 원리를 사용하는 모든 현미경이라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앞에 1문단에서요. 뭐와 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풀어주고 있죠.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뒤에 나올 내용들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 광학현미경은 물론이고요.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전자현미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최소의 해상도를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 초점거리의 해상도는 비례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옆에다 적어놓고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과학이나 기술 지문은 이런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나중에 반드시 이용하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필요할 때 제가 이것만 쏙 뽑아서 풀려고 저는 따로 적어놓는 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해상도는요. 뭐와 무슨 관계? 파동의 파장과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 사이에서의 초점거리의
비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되겠네요. 반면에 렌즈의 직경에는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얻었던 정보 중 하나가 뭐냐면 해상도는 곧 무엇이다? 에어리 원반의 두 점 사이에서의 두 점의 거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그럼 얘들아 사용하는 파장이 짧다는 건 해상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어리 원반 사이의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가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점은 뭐냐면 한계점이었어요. 그쵸? 한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한계점. 그러면 이 한계점의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요. 더 이 내가 보고 싶은 사물을 방해를 받지 않고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상도가 높다라는 건 결국에는 점점 더 흐릿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해상도는 작아지는데 반대로 그건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의 경우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왜 파장이 가장 짧은 걸 이용할까요? 파장을 줄여야 해상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 더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렇죠.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장이 가장 작은 걸 쓰는 건데 문제는요. 광학현미경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해상도는 200나노미터보다는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200나노미터가 바로 뭐야? 광학현미경의 최소 해상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반면 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빔의 전자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파동의 이중성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여기서부터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습니다만 얘들아 이런 의미에서 평소에요 시간 남을 때 그런 과학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좀 뭐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요 정도 문장에서는 그런 거 잘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 지금 전자는요 기본적으로 뭐야? 입자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얘는 분명 성질 자체는 입자인데 뭐처럼 행동해? 파동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얘는 입자이면서도 하는 짓은 곧 파동처럼 구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는요 전자의 이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말하는 거야? 요 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의 파장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인 이게 바로 뭐 운동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얘들아 또 관계가 또 나왔네.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 앞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정리했던 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전자현미경에서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전자현미경 속에 들어있는 물질파의 파장의 경우 누구와? 운동량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이 파장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이 운동량을 결정하는 건 바로 뭐래요? 질량에다가 무엇이 곱해지면 돼? 속도가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현미경에서는 무엇이 크면 클수록 가속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자의 속도가 커진대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 전자의 속도는요. 누구와? 가속전압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럼 얘들아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어디에서 전자현미경의 가속전압이 커졌어요? 그러면 속도는 커지겠죠. 근데 얘들아 물론 전자의 질량이 변하나요? 운동하는 와중에 갑자기 무게가 빠지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고정돼 있다라고 본다면 전자의 운동량 자체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전자는 뭐처럼 행동한다고 했어요?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파장은 줄어들겠죠? 자, 그럼 이번에 위에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파장이 줄어들게 되면 해상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현미경은 좀 더 뚜렷해지겠네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킬로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어느 정도 0.1 나노미터 정도래요.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때요?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볼게요. 하지만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보통의 해상도는 수 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상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누구보다는 더 잘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현미경의 렌즈는 뭘 통해서 자기장을 사용해서 자, 자기장을 통해서 뭐 해요? 전자를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자를 모아준대요. 그럼 얘들아, 자기장의 사용 목적은 결국에는 뭘 모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전자를 모으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데, 자, 여러분 과학 시간에 언젠가 이거 배운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거 다들 배우시잖아요. 왼손 법칙 맞나요? 오른손 법칙. 이과 친구들 뭐하고 계시죠? 네, 요거 배우시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방향의 자기장에 대한 수직입니다. 그 얘기 한 거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즈는 코일을 적절히 배치하여 특별한 형태의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자가 뭐 하게 해줘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전자를 모아준다고 했잖아요. 휘어서. 그래서 전자가 힘을 받도록 하게 되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점점 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자가 받는 힘이 커져서 전자빔이 더 많이 휘어들게 되면서 초점거리가 줄어들게 된대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우리 아까 전에요 가속전압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파장에게 영향을 미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초점거리를 이제 다룰 겁니다. 초점거리는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초점거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전류가 증가되는 거. 그쵸? 코일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 결과 뭐 하게 돼요?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요. 그죠?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많이 휘어진대요. 그러면 그 결과 초점거리도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초점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초점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해상도도 줄어들게 되니까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얘들아 정리해보면요. 가속전압은 누구에게? 파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일의 전류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초점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물질파 파장은 누구랑 관련이 있었어? 위에 있는 가속전압과 관련이 있었죠. 근데 얘들아 얘는 뭐래요? 전자가 전자렌즈를 지나갈 때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코일의 전류에서 그쵸? 더 큰 힘을 받아서 렌즈를 지나갈 때 더 큰 힘을 받아서 뭐 한다고 했어? 초점거리를 줄여준다고 했죠. 얘들아 그러면 기억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각각요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가 다르죠. 근데 얘들아 결국에는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똑같은 결과를 내기는 할 거예요. 어떤 결과? 해상도가 그쵸? 줄어드는 결과는 똑같겠지만 각각의 요소들은 별개의 요소들이죠. 근데 지금 이 기억의 선택지는 뭐야? 별개의 요소들을 마치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선택지는 인과관계를 잘못 묘사해서 틀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억 탈락. 자, 이제 니은 갈게요. 가속전압 증가시켰죠? 증가시켰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운동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파장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해상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죠. 근데 아까 해상도의 개념이 뭐였어? 에어리 원반이 생겨서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그 한계점일 때의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였잖아요. 그럼 얘들아 해상도가 줄어든다는 건 그 점 사이의 거리도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전류를 감소시켰어요.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자기장 줄어들겠죠? 전자빔의 휘어짐도 덜 휘어질 겁니다. 그러면 초점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초점거리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아까 위로 올라가셔서 자, 초점거리가 늘어나면 해상도도 늘어나게 되고 더 흐릿해지는 거죠. 그럼 얘들아, 디귿 가볼까요? 해상도 작게 할 수 있다? 틀렸네요. 뭐죠? 얘는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틀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광학현미경은 배우를 바꿀 때 대물 렌즈를 교체하지만 전자현미경에서는 전류를 조절하여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왜? 전자를요, 명확하게 내가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점의 위치가 아주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보시고 우리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7번에 얘들아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요, 전자를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3번은요?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같은 점에 도달하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1번 보도록 할까요? 광학현미경의 해상도에 얘들아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뭐였어? 파장이었죠. 그 말은 영향을 받으니까 의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않는다라고 말한 거 틀렸어요. 자, 이제 얘들아 우리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전자현미경은요, 뭐 해야 돼? 고전압으로 사용된 전자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압이 대기압보다 작은 진공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얘들아 밑에 한번 볼까요? 2번 볼까요? 내부의 기압이 높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방금 전에 진공 상태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진공 상태의 개념이 뭐니? 대기압의 10분의 몇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틀렸네요. 자, 위로 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한대요? 절연체 시료를 관찰할 때 전자빔의 전자가 축적되면은 전자빔을 밀어내게 되니까 그럼 제대로 관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한대요? 얘네가 안 쌓이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자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광학현미경은요, 무엇의 파동을 이용해서? 빛의 파동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전자현미경은요, 전자는 물론 입자이기는 하지만 뭐처럼 군다고 했어요? 파동처럼 군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로부터 나온 파동을 관찰함으로써 결국엔 상을 얻는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뒷장 넘겨서 9번 한번 볼 건데요. 그림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뭘까요? 둘 다 전자현미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해상도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니까요.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가 어때 보여요? 요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글쎄요, 적어도 한 5나노미터 이하 정도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도 확인이 되셨네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의 해상도는요, 30나노미터보다 클 수가 없겠죠? 아까 해상도의 개념이 뭐였어? 에어리 원반이 생겼을 때 한계점에서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얘기했으니 클 수가 없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처럼 이렇게 기압이 대기압보다 크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기압의 10분의 몇에 해당하는 진공 상태여야 한다고 얘기했으니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20나노미터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 대체로요. 전자현미경의 경우에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얼마? 0.01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파 파장은요. 대략 0.01 나노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20나노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대략 요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서 3번 어때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해상도가 더 작은 건 누구야? 나죠? 근데 해상도가 작다는 건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걸 의미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얘들아 해상도가요 작으면 작으려면 뭐 해야 돼?
초점거리가 작거나 파장이 작아야 돼. 근데 지금 4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죠? 그럼 얘들아, 뭐가 더 작아요? 초점거리가 더 작기 때문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나가 훨씬 더 커야 되겠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전자의 속력이 가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작으면요. 운동량에서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상도가 나가 훨씬 더 작다라고 하는 말을 성립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선택지를 한번 살펴볼 때요. 제가 증명했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1번과 2번처럼요. 본문을 가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대응해서 이것이 오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5번은요. 어떻게 오답을 확인했냐면 만약에 5번의 선지가 맞다고 가정을 하면 그 결과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해서 그 결과가 본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전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입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오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답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정의심스러우면 얘가 참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오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